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서윤의 목소리가 VIP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이 담긴 트레이를 든 벨보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벨보이의 뺨을 핥히었고 붉은 피가 주름진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벨보이는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입구에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현우가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 흐르는 벨보이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그 익숙한 눈빛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벨보이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가발을 벗어던졌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꼿꼿해지고 침착한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그래, 현우야. 나다. 진호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자 내 아버지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호텔 직원들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윤에게 당했던 모욕과 괴롭힘이 떠오르며 안도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진호는 40년 동안 이 호텔을 일궈온 전설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도심 한복판의 특급 호텔로 키워낸 그의 철학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고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그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전 아들 현우가 극찬하며 소개한 예비 며느리 서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서윤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는 명문대 수석 출신의 투자사에서도 최연소 팀장으로 인정받는 능력자예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저희 직원분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호는 기뻤습니다. 아내를 잃고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에게 현우의 행복은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상 재산이 목적인 여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서윤을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호의 호텔 경영 철학은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빨리 치워, 더러워. 어린 진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참고 견뎠습니다. 돈 벌려면 참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성공하면 절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철학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직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왕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서재는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직도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인생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특급 호텔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도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텔에 자주 놀러와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고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투자사에 취직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호는 아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호텔을 물려받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들의 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현우가 몇 달 전부터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현우의 표정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달라.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진호가 말했을 때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것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서윤이가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하지만 결국 현우는 아버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사람들도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을 때 진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했습니다. 심지어 구두 소리마저 리듬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허리를 공손히 숙이는 각도까지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가 많이 자랑하더군요. 진호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서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 최연소 투자사 팀장, 해외 봉사활동, 고아원 정기 후원까지 이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포크를 잡는 손, 와인을 마시는 자세, 냅킨을 사용하는 방법,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요. 서윤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순간 진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그의 인터뷰 기사를 다 읽고 온 것처럼 적절했습니다. 진호는 물잔을 들면서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직원을 가족처럼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호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뭔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미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진호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좋은 분을 만나서 저야말로 행복합니다. 현우 오빠 같은 분을 만나서.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떠난 후 진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의 와인 향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 친구이자 비서실장인 이 부장을 불렀습니다. 이 부장은 진호와 함께 바닥부터 시작해서 호텔을 키워온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40년간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오늘 식사 자리에서 서윤을 관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진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어. 이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직감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녀가 갑이 되었을 때를 봐야 해. 이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직접 벨보이로 일해볼까 해.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녀를 관찰하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이 부장이 만류하려 했지만 진호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우는 내 전부야. 그 아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 진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부장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도 현우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특수분장 전문가가 호텔로 왔습니다. 영화 현장에서 일하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진호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그의 얼굴을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로 바꾸겠습니다. 피부 톤도 어둡게 하고 얼굴형도 조금 바꿔야겠네요. 전문가가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실리콘으로 광대뼈를 바꾸고 특수 물감으로 검버섯을 그렸습니다. 가발, 특수 렌즈, 목소리 변조기까지 동원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봐도 회장님인 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까지 바뀌니 정말. 진호는 거울 속 늙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은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박수철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장, 일주일 동안 나는 없는 거야. 해외 출장 갔다고 해. 그리고 박수철이라는 벨보이를 새로 뽑았다고 공지해. 진호가 벨보이 유니폼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괜찮아. 진호가 이 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40년 호텔 경영이 가르쳐 준 게 있어.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난다는 거야.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약 서윤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난 기쁘게 그녀를 며느리로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가면을 쓰고 있다면 진호는 낡은 벨보이 유니폼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입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우가 상처받는다면. 하지만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박수철 씨,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 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니, 이제 박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곧 알게 되겠지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진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가발, 깊게 패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박수철입니다. 이 부장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호텔 업계에 발을 들여놓던 젊은 시절처럼 말입니다.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신입이세요? 나이가. 한 젊은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변조기를 통해 나온 그의 인사에 직원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진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섰습니다. 손님들의 짐을 나르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트레이를 들고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도 아팠습니다. 이런 고생을 매일 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우와 서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현우 오빠, 여기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시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현우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혼녀였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진호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진호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서윤이 혼자 왔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느리게 걸으실 거예요? 바쁜 사람도 있다고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우 앞에서 보였던 그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커피라고 만든 거예요? 다시 타와요, 빨리.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요? 일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본 서윤의 두 얼굴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과연 현우는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일까요? 점심시간 서윤은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옆 테이블을 정리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대박이다. 진짜 이 호텔 며느리 되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현우 오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서윤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여기 안주인이야.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걸?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싹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진호는 손에 든 쟁반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서윤은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는 열쇠를 던지듯 주었습니다. 빨리 갖다 놔요. 흠집 내면 죽을 줄 알아.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지만 서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켰을 때는 더했습니다. 팁이에요. 감사하죠? 서윤은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굽혀 돈을 줍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진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손님 정말 무서워요. 실수하면 바로 매니저 부른대요. 나도 겪어봤어. 커피 온도가 낮다고 얼굴에 던질 뻔했다니까. 부잣집 며느리 된다고 벌써부터 여왕병이야. 직원들의 한숨소리가 진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키운 직원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며칠이 더 지나자 서윤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고 길을 막고 있네라며 짜증을 냈고, 식당에서는 이런 서비스로 어떻게 장사를 하나라고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현우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현우에게는 상냥한 약혼녀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진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막아야 했습니다. 서윤 같은 사람이 호텔의 안주인이 된다면 직원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 대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또다시 완벽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저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진호는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던 그 사람이 맞나요? 투자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진호는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자 화장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방금 투자자들 완전히 속여 넘겼어. 사회적 가치? 웃기지도 않아.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늙은 벨보이 있잖아. 정말 짜증나. 현우랑 결혼하면 제일 먼저 잘라버릴 거야. 나이 먹고 그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한 거야?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그날 밤 진호는 사무실에서 서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이중 생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 사진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가 직원에게 커피를 던진 날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포스팅 아래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그녀를 칭찬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롤모델이세요. 진호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서윤의 가식적인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조기를 끄고 있었기에 원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서윤이가 중요한 발표가 있대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아버지도 오셔서 축하해 주실래요? 진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가마. 정말요? 서윤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늘 말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진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호텔 라운지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회사 프레젠테이션 대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호는 벨보이 박수철의 모습으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위장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벌써 4잔째 마신 그녀의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그 까다로운 투자자들을 다 설득하다니.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서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나잖아. 진호는 빈 잔들을 치우며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 같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서윤이 친구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술 기운 때문에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실 현우는 그냥 돈이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순간 진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쟁반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 진짜? 누군데? 친구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전 회사 팀장이었어. 지금도 가끔 만나고. 서윤이 키득거렸습니다. 현우한테는 비밀이야. 그 바보는 내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진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왜 현우랑 결혼하려고 해? 당연히 이 호텔 때문이지. 서윤이 팔을 휘둘렀습니다. 샴페인이 잔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결혼하면 여기가 다 내 거야.
직원들 내 마음대로 자르고 뽑고 할 수 있어. 특히 그 늙은 벨보이부터 당장 쫓아낼 거야. 진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벨보이 아저씨 왜 보기만 해도 짜증나. 늙고 추하고 느려 터져서. 서윤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치워버려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호가 새 샴페인을 가져다 주려고 서윤 옆을 지나가는 순간 서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황금빛 액체가 서윤의 드레스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드레스가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술 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무서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 멍청한 늙은이가 눈이 없어? 앞을 못 봐? 죄송합니다, 손님.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날카로운 손톱이 진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바로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회사에서 대규모 갑질 논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서윤 팀장, 부하 직원 7명이 집단 고발했대요. 이 부장이 진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휴일 강제 근무까지 증거가 산더미래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군요. 해고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대요.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조금만 달랐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호텔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짐 들어드릴게요. 젊은 벨보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벨보이는 바로 현우였습니다. 진호의 제안으로 현우는 6개월간 호텔의 모든 부서를 돌며 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벨보이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달라졌어요. 룸서비스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우리한테도 잘해주고.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저녁 진호는 호텔 직원 총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벨보이로 일하며 본 것들을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은 호텔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비스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 호텔의 자부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호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니까요.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투자회사 팀장 씨, 창업 6개월 만에 폐업. 직원 집단 퇴사가 원인. 기사에는 서윤의 이름은 없었지만 진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새로 차린 회사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재능은 있었는데. 진호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법이죠.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호텔 부사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직원 복지 프로그램 승인받았어요. 현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직원 자녀 장학금, 가족 숙박 할인, 정년 보장까지요. 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그리고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벨보이 때 친해진 동료들이 만든 아이디어예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진호는 회장실에서 호텔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사라져도 사람을 대한 태도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진호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고 진짜 성공이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배운 이 교훈을 평생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전해주렴.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호텔, 이제는 현우가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문득 서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깨달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의 의미를 말입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 아래 호텔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직원들과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